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사람책 5수레입니다. 제6권 외척도 공신도 13번째 이야기 부엉이와 올빼미입니다. 밤이었다. 세자는 어느 사이인가 궁 밖에 나가 있었다. 지난해 충녕대군에게 금수를 배운 일로 태종의 감시가 다소 누그러져 있었고 정월달의 바쁜 일정들이 서연을 쉬게 한 탓도 있었다. 술자리에는 구종수와 이세운이 배석했으나 기녀들은 매일 밤 갈려나갔다. 그동안 세자와 세운은 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면서 토론했다. 때로는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치중 때문만은 아니었다. 쌓아 올렸던 기품이 무너지는 세운의 아픔이었다. 저하 신은 망발이라 보옵니다. 장차 보위를 이어가실 저하께서 어찌 이러실 수가 있사옵니까? 허허허, 세운이는 보기보다 속되지 않느냐? 속되다니요. 속된 쪽은 전하가 아니오이까. 오늘과 같은 전하의 행적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어느 백성들이 저자의 명을 따르려 하겠사옵니까? 헛, 내 걱정이 그와 같다면 임금 노릇 아니하면 되질 않겠느냐? 세운은 숨을 멈췄다. 뜻하지 않았던 세자의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왜 그렇게 놀라느냐? 임금도 사람이 하느니라. 어찌해서 임금의 큰아들만이 임금이 되어야 하느냐? 큰아들이 사람 땜이 신통치 못하면 둘째가 하고 임금의 아들들이 한결같이 모자라다면 다른 성이 나서서 나라를 맡아서 다스릴 수가 있음이 아니더냐? 세운의 등판으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세자는 바른 쪽에 기녀를 끼고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그런 앉음새였는데도 변설은 도도했다. 허허허, 세운아, 목자 듣국이 바로 그렇지 않았느냐? 저하, 세운은 자리를 고쳐 앉으면서 만류하듯 세자를 불렀다. 멈추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세자는 도도했다. 너희가 무엇을 보고 자라왔는지 알 수 없으나 나는 아비가 자식을 향해 활을 쏘는 것을 보았느니라. 가장 가까웠던 친구를 찢어서 죽이는 것을 보았느니라. 지엄이와 10여 년을 불목하면서 사는 것을 보고 있느니라. 어디 그뿐이더냐. 두 처남을 자진하게 하는 것을 보아온 나니라. 이 같은 일들이 임금의 집안에서 일어난 것임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그런 짓을 하자고 임금의 자리에 연연한단 말이냐? 전하, 신의 용렬함이옵니다. 신의 불충함이옵니다. 신에게 중보를 내려주시옵소서. 세운은 두 손을 반드시 짚고 허리를 굽혔다. 허허, 내가 남몰래 궁을 나와 밤을 즐기고 있는 자리에서 뇌놈이 수없이 세자 소리를 입에 담았으니 그 불충을 어찌 용서하겠느냐? 너 또한 사지를 찢기며 죽어가야 할 것이야. 세자는 말을 끊고 술잔을 비웠다. 세운의 전신이 떨리고 있었다. 하나, 그런 놈을 살려두는 임금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면 나는 마땅히 그 길을 택할 것이니라. 대신 세운은 벌주를 들라. 저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세운은 물기가 흥건한 눈으로 세자가 내리는 술잔을 받아 마셨다. 그리고 생각했다. 왕실의 피는 따로 있음이라고. 자신의 몸속에 흐른다는 고려왕실의 피, 그것은 이미 피가 아니었다. 착실하게 가까운 자신의 학문이 어려서부터의 스승이었던 석보대사의 가르침대로 지행이 되는 것을 천하의 대드라마만 믿고 왔던 세운에게 세자의 파격과 그릇 큼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세자와 세운의 사이에 이 같은 일화가 엮여지면서 두 사람 사이는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 세자의 침방을 마련하는 것은 불문일이었다. 이 일은 구정수가 맡아서였다. 세자의 여체 섭렵이 끝날 때까지 구정수와 세운도 끼고 앉은 기녀들과 음탕하게 놀았다. 이 일을 마치고 나온 세자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 내 이 아이를 데리고 갈 것이니라. 이런 날 밤은 구정수나 세운은 더욱 분주했다. 가마를 쓰려면 교꾼들이 있어야 하나 교꾼들의 입으로 무슨 말이 퍼져나갈지 모른다. 그래서 가마를 쓰지 못하고 말을 쓰게 된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축시를 넘긴 시간에 말을 구하기란 그리 용이한 것은 아니었다. 화계동에 있는 술청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그날도 세자는 기녀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 밖으로 나온 군영수와 세우는 당연히 제기되는 말 문제로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 화계동은 처음 아닙니까? 세우는 종수에게 난처한 듯 물었다. 염려할 것 없어. 어디에 김한로의 집이 있을 것이다. 김한로? 세우는 흠칫 놀랐다. 김한로가 누군가? 세자의 장인이 아닌가? 세자가 임금이 된다면 국구가 될 사람이다. 거기 가서 말을 빌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쪽이 편하지 않겠는가? 세자 사위의 비행을 입 밖으로 낼 장인이 있으려고? 예, 순장아, 예, 순장이라 불리우는 사내가 다가섰다. 그가 세자궁의 내노였다. 어서 세운이 데리고 가렸다. 세운은 순장을 앞세우고 김한로의 집으로 달렸다. 이들은 밤을 누벼 온 사내들이었다. 아무리 어두워도 몸놀림은 빨랐다. 이들은 하인을 불러 대문을 열 궁리는 처음부터 하지를 않았다. 담장을 넘어 들어가 말을 몰고 나오는 것이 빠르고 마음 편한 일이었다. 순장이 먼저 세운의 어깨를 타고 담을 넘었다. 대문이 열렸다. 세운은 스며들듯 빠르게 순장의 뒤를 따랐다. 마구간으로 가고 있는 것이었다. 순장의 발걸음은 어둠 속인데도 주인 못지 않았다. 김한로의 집이 아니던가. 심부름을 자주 했던 순장이 한로의 집안을 샅샅이 알고 있었다. 세운의 초대로 야밤에 궁 밖에 나온 세자가 구정수가 바친 창기를 말에 태워 궁으로 데려가려는 것이다. 말을 몰아다 주어야 하는 세운이었다. 마구간으로 들어간 두 사람이 말 한 피를 끌고 나오려던 참이었다. 웬 놈이냐? 꼼짝 마라. 갑자기 사방이 훤하게 밝아졌고 장정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났다. 들킨 것이었다. 저쪽에서 횃불을 내밀어 이쪽을 밝혀버렸기 때문에 눈이 부셔서 어찌해 볼 도리가 없게 되었다. 이리 나오지 못하겠느냐? 어서 나오라니까. 말들이 요란스럽게 땅을 차기 시작했다. 장정 몇 명이 더 몰려와 김한로의 집 식구들이 모두 깨어나게 되었다. 세운과 순장은 장정들이 몽둥이 끝에 포위당한 채로 사랑마당에 나서게 되었다. 이미 발각당했을 때에 할 말까지 종수로부터 기뜸을 받았으므로 두려워할 것은 없었다. 세운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나를 당장 대감마님께 인도하렸다. 허허, 이놈 보게. 도둑놈 주제에 큰 소리를 치네. 에잇, 이놈. 하인 하나가 몽둥이로 세운을 내리쳤다. 하인의 몽둥이가 땅바닥에 팽개쳐졌다. 세운이 꿇어앉은 몸으로 몽둥이를 재빨리 비켜나 옮겨 앉은 것이다. 허허, 이놈들, 내 말이 들리질 않느냐? 귀한 손님을 몰라본 너희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니라. 어서 대감마님께 매시렸다. 지체할 때가 아니라 인실을 넘기기 전에 세자를 궁으로 들게 해야 한다. 말을 훔치다 들키면 빨리 김한로를 만나 말을 빌어내야 했다. 웬 놈을 잡았기에 이리 소란스러우냐? 잠결의 김한로가 내다보자 순장이 벌떡 일어섰다. 대감마님, 귀한 손님이 옵니다. 어서 주의를 물리고 맞으셔야 합니다. 한로가 깜짝 놀랐다. 이 귀한 세자궁의 종이 귀한 손님이라면 예사경우가 아니다. 여봐라,
이 어른을 이리 메시고 모두들 물러나가 있도록 하렸다. 하인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해진 채로 물러나고 세우는 할로와 마주 앉게 되었다. 다짜고짜 필요한 말부터 했다. 세자 저하께서 지금 궁 밖에 계시온데 갑자기 옥체를 가누실 수 없어 말을 구해 오라 명하셨사옵니다. 아니 저하께서 어쩌시다가 궁 밖에서 옥체를 다치셨단 말씀이요. 지금 그것을 말할 계제가 아닙니다. 어서 말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니 대체 할로는 내심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필시 다른 뜻이 있음이었다. 미복 차림으로 궁박추름이 잦다는 소문은 거짓이 아닌 것이다. 장기라도 태우고 들량으로 말을 빌려보낸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어서 서둘러야 합니다. 세운이 서두르자 할로는 거듭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일어섰다. 급하다 하시니 할 수 없긴 하나 무슨 영문인지 할로는 친히 나와 말을 한 필 내주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만큼 세자의 짓거리를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체 하고 있습니다. 자 어서 가시오. 혹 다음에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시라도 날 찾으시라고 일러주시오. 사후의 탈선을 몰래 돕는 일이지만 뒷날을 생각하면 다음 때의 임금에게 크게 신임을 받는 일이다. 할로는 말을 내주고도 또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는 만약을 위해 아무것도 모르고 말만 내주었다고 변명할 수 있도록 겉으로 행동했다. 세운과 순장은 함께 말에 올라 세자 제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달려갔다. 여전히 어둠의 길이었다. 세운은 도리어 마음이 편했다. 당분간 출세의 길은 이 어둠의 길 위에 세자를 보필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나흘이 말을 국에 왔사옵니다. 은밀한 기방이었다. 아무리 힘껏 떠들고 놀아도 좀처럼 바깥까지 그 소리가 새어나지 않는 집 앞에서 세운은 종수를 불렀다. 오 그래 이 사람 과연. 종수가 세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끌어들였다. 한창 춤이라도 즐기었는지 세자도 땀에 젖은 형상이었다. 기생아이 하나가 재빨리 세운의 목에 팔을 걸었다. 나으리 어디에 다녀오셨사옵니까? 소녀 이 깊은 밤을 홀로 지새우기 너무 외로웠사옵니다. 기상의 곁에를 세운이 민망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다. 세자 제가 호탕하게 웃음을 쏟아놓았다. 으하하하. 상투를 틀긴 했지만 세운이는 아직 총각이지. 얼굴 붉힌 걸 좀 보게. 새색시 같지를 않은가. 하하하. 혼이 날 나이를 넘긴 탓에 외모는 성년처럼 차렸지만 기생이 몸을 붙여올 때는 몸을 어쩌지 못하는 총각임이 쉽게 드러났다. 세자는 그런 모습이 즐거운 모양이었다. 저하 세운이가 말을 구해왔사옵니다. 어서 환궁을. 종수는 세자의 옆에 앉은 기녀에게 눈짓을 했다. 어서 따라 나서라는 은밀한 짓이었다. 세자는 그것을 모르는 체하며 세운 쪽을 보았다. 우리 장인에게 들키지는 않았느냐? 들켰지만 소인이 저하께 급한 일이 생겼으니 빨리 말을 내라 일렀사옵니다. 그랬더니 친히 말을 내주시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시라도 찾으시라 했사옵니다. 그래 너 연변이면 능히 우리 장인을 굽혔을 게다. 하하하 오늘 내 공을 잊지 않겠다. 아바마마께 추청하여 너의 벼슬길도 열어주겠다. 너같이 재주 있는 이가 서연이라도 있다면 내가 날개를 다는 격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미 마음을 열어 많은 이야기를 나눈 두 사람이었다. 세자는 세운의 진실함이 좋고 세운은 세자의 자유분방함이 좋았다. 둘이 성품이 합해지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너와 내가 합하고 또한 우리의 모사 구정수와 합하면 가히 천하를 다스릴 것이로다. 하하하. 하오시면 소녀는요. 저하 그때껏 다소곳이 있던 기녀였다. 눈웃음이 세자의 마음을 녹여놓는다. 그래 너와 내가 합하면 또한 만리장성을 쌓으리라. 자 가자. 세자는 기녀를 안뜻하며 일어섰다. 웬만큼 마셨을 터인데도 비틀대지 않았다.
기냐를 말에 태우고 세자는 걸었다. 그 뒤를 종수와 세운 그리고 몇 명의 노복이 따라갔다. 밤길 그새 눈이 내렸는지 길은 얇게 흰 눈으로 덮였다. 걸을 때마다 눈은 발바닥 아래 부서져 녹았다. 새우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밤에만 만난 세자, 밤에 나온 치국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세자에게 어떤 보탬이 될지 알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어떤 힘이 될는지는 몰랐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세자가 좋고 장래를 맡겨도 좋을 리는 그밖에 없는 것이었다. 좋다. 세자저하의 곁에 내가 있으리라. 내가 벗이 되고 노복이 되어 세자저하를 바로잡아 주리라. 세자체는 세운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세자궁 동쪽 문 앞에서 문지기들과 여러 번 실랑이를 벌이며 기녀를 앞세워 들어가고 있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세자는 서연에 나가 앉아야 한다. 이사와 여러 빈객들이 차례로 돌며 경사를 진장한다. 마찬가지로 오후에도 이같이 나가 배운 것을 익힌다. 특별한 행사가 없을 때는 세자는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배운다. 그 밖의 때도 눌러 지내는 것은 아니다. 책과 가까이 있는 것은 거의 하루 종일 알아야 마땅했다. 한데 밤중에 미복으로 골밖에 나가 놀다가 마음에 든 창기를 궁으로 맞아들여 밤을 지새우다시피 하는 세자체가 과연 이처럼 빡빡한 배움의 일정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정신집중은 고사하고라도 우선 잠이 와서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품을 시작하다가는 급기야 고개를 떨구곤 했다. 웬만한 빈객이라면 애처로워서라도 더 진강할 마음이 없어지고 만다. 그래도 끝끝내 서연관들이 진강하려 들면 세자는 아예 병을 칭하고 서연에 나오지조차 않았다. 그런 가운데 세자 시사관이 설치되었다. 세자는 무예 또한 정해진 일정에 의해서 닦아야 하는 것이다. 오늘 가장 잘 쏘는 이는 내가 가진 환을 내리겠다. 그대들의 기량을 마음껏 펴보도록 하시오. 세자는 때때로 함께 습사하는 공신의 아들 사위들에게 내기를 걸곤 했다. 검총제 심정이 1등이옵니다. 오 그래요. 하다면 마지막을 나와 이겨야만 이 화를 주겠소. 자 시작합시다. 심청이라면 창업에 큰 공이 있었던 심덕부의 아들이며 충녕대군의 장인이 되는 시문의 아우이다. 세자에게 매도 바치고 기생까지 바친 사람이다. 제와는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다. 팽팽한 접전이었다. 세자의 활솜씨가 또 누구에게 뒤지겠는가. 그러나 심청 또한 만만치 않았다. 휘익 심청의 화살이 관역에 맞으면 세자의 화살 또한 거의 그것을 맞추었다. 세자제학교에서는 과연 명궁이시옵니다. 당치 않아요. 오늘 여러 공신자제들의 활솜씨를 보니 옛 친구를 만난 듯이 기쁩니다. 망극하옵니다. 무슨 재주든 자패로 이어가는 세자다. 어느 날은 활을 걸어놓고 내기를 걸었지만 어느 날은 술내기, 기녀내기로 이어지기도 했다. 세자의 무예를 위한 일이라 하지만 학문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세자는 습사를 마치고 나면 술을 마시려 하지 않으면 두 다리 뻗고 길게 누워버린다. 당연히 서연과는 머리를 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저와 지금 강을 정지한다 하심은 어제 습사하신 피로 때문이시옵니까? 정이 병이 나신 것이라면 어찌 습사는 매일처럼 하실 수 있고 서연은 이처럼 빠뜨리시옵니까? 세자 제의 게으름에 가장 팽팽히 맞서는 사람은 우빈객 이래였다. 단 한 번도 세자가 꾀부리는 일에 속는 일이 없었다. 세자의 일로 상소를 올린 일만 따져도 이내를 따를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어제 습사에 심취해서 아직은 눈이 아프니 좀 오래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학교에서는 필시 다시 습사하실 때만 병이 나았다 하실 것이옵니다. 활 쏘는 데만 마음을 기울이시고 서연은 어찌 염두에 두지 않으시려 하시옵니까?
끝끝내 꼬치꼬치 따지는 이내를 세자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에이, 그것 참, 알았으니 물러가 계시오. 차비에서 곧 나가겠소. 나오시겠다 하신 것이 벌써 여러 번이옵니다. 신이 뒤따를 테니 저하께서 앞서 행차하시옵소서. 허허허, 웬 말이 그리 많소. 세자는 벌떡 일어서며 호통을 쳤다. 일단 일어섰으니 나가지 않을 수도 없었다. 경사를 앞에 두고 졸고 계심은 항문하는 이의 도리가 아니옵니다. 서연에 들어서도 세자는 꾸벅꾸벅 졸았다. 이내는 대쪽 같았다. 꾸짖고 타이르고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세자는 다시 졸고 있고 흔들어 깨우다 보면 시각은 이미 흘러간 것이었다.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하고 나면 이내는 어김없이 어전으로 나간다. 전하, 세자궁이 대궐과 너무 떨어져 있사옵니다. 이는 세자 저하께서 학문에 전념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군자는 혼자 있을 때를 조심하라 했거늘 하물며 아직 학문을 이루지 못한 세자 저하가 아니옵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모두 서영관의 책무가 아닌가. 만일 가까운 곳에 거처하게 하였다가 여전히 지금과 같으면 그때 가서는 무슨 말을 하려 함인가. 이내가 상관할 때마다 태종은 서연관이나 내관들을 꾸짖음으로써 세자를 바로잡으라 했다. 궁여지책인 셈이다. 세자가 전혀 의리가 없는 것은 아니니 도리어 자신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화를 입게 되면 잘못을 뉘우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세자의 게으름이 더 심하지 않기만을 바라며 조금씩 세자가 본분을 찾게끔 유도하는 이상의 방책은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런 궁여지책마저도 제의 버릇을 치유하는 특효약이 될 수는 없었다. 세자는 밤에만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과도 같았다. 다시 밤은 깊었다. 캄캄한 어둠 속을 바람이 갈러 넣는가 싶더니 미복 차림의 세자는 궁 밖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바로 저 집이옵니다. 세자를 인도한 상옥은 황상이 마지못한 얼굴로 어둠 속의 한 집을 가리켰다. 하옵고 소인은 이만 물러가옵니다. 잠깐. 뒷걸음치는 황상을 부른 채 세자째 이제는 밤길 어디든 살펴볼 수 있는 그다. 필시 못할 짓을 황상에게 시키고 있음이 분명했다. 틀림없이 저 집에 좋은 개가 있단 말이랬다. 예, 틀렸사옵니다. 대혹은 권초는 경차관으로 외방에 나가 있으니 소인이 알려드렸다는 말씀을 마시고 넌지시 청하시면 개를 그냥 내드릴 것이오니 너무 놀라게 하지는 마시고 부디 몸조심하시옵소서. 이만 소인은 더듬더듬 말한 황상은 뒷걸음쳐 도망을 갔다. 사냥개를 구하는 세자에게 권초의 집에 좋은 개가 있다고 말한 것은 애초에 큰 실수라면 실수였다. 귀가 솔깃해진 세자가 나를 잡아 야밤에 궁 밖으로 나와 황상을 재촉하니 꼼짝없이 권초의 집을 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겁장이로군 그래. 세자는 달아나는 황상을 향해 내뱉은 다음 권초의 집을 여러 번 가늠해 보았다. 다들 이리 모여라. 신덕해 등 내관 몇 명과 종 둘 그리고 세운이가 세자의 앞으로 다가섰다. 급한 일이 있는 종수를 대신해 세운이 나와 있었던 것이다. 바로 저 집이니라. 마침 주인이 없으니 안주인만 있을 것이니라. 좋은 개라 시끄럽게 지저댈 것이 틀림없으니 서둘러야 하느니라. 이때 세운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와 정이 원하시오면 주인이 있을 때 가져가시는 편이 옳을 듯하옵니다. 오늘 밤 이렇게 지아비가 없는 안주인만 있는 집에 도둑처럼 숨어들어 개를 내어옴이 어찌 합당할 수 있사오리까. 하하, 세운아, 개 한 마리 가져오는 일로 그리 번잡하게 굴 것이 아니잖나. 지아비야 있고 없음이 무엇이 상관일 것이냐. 하나 도둑질처럼 하기가 싫다면 신이 청해 개를 얻도록 하자꾸나. 자, 앞장을 서라. 세운이 내가 먼저. 세운이는 더 거절하지 못하고 앞서 걸었다. 세자를 에워싸고 일행이 뒤따라갔다. 개가 컹컹 짖기 시작했다. 이리 오너라. 뒤에 세자를 모시고 소리를 치는 심사도 나쁠 것은 없었다. 그러나 세운은
교만해지려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켰다. 니시오이까 세자 저하의 행차시다. 어서 문을 열지 않고 뭘 하는 게야. 예, 세자 저하라는 말에 안에서 물을 따는 하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는 듯했다. 주인 어른 안에 계시느냐? 예, 나으리 마님은 지금 외방으로 출타 중이시옵니다. 나으리 마님 말고도 마님이 계시지 않느냐? 어서 나와 세자 저하를 매시라고 이르라. 새우는 저도 모르게 호통을 쳐서 하인을 들여보냈다. 익숙하게 세자를 받들고 있음이었다. 여전히 개는 짖고 있었다. 어인 행차이시오니까 어서 드시옵소서. 세자 저하. 권초의 아내가 급히 옷을 입고 나 벌벌 떨며 말하고 있었다. 세자는 헛기침을 하며 마당으로 들어와섰다. 그 개 짖는 소리 한번 시원하구나. 안으로 들어갈 것 없어. 지금 짖고 있는 저 개를 내 앞으로 데려와 보도록 해라. 영문도 모르는 채로 하인 하나가 달려가 사나운 진돗개를 끌고 왔다. 덩치가 커 보이지 않고 털빛이 곧은 것이 한눈에 보아도 뛰어난 사냥개임을 알 수 있었다. 여러 번 지저대다가 하인이 꾸짖자 잠잠해졌다. 길도 그만큼 잘 들었음이었다. 내가 갓곳에 사냥할 개를 구하고 있던 차에 이 집에 좋은 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대학군 권초 또한 내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닐 터인즉 내가 와서 가져갔다고 이르도록 해라. 어느 안전이라고 거역하겠는가. 권초의 아내는 고개 한번 들지 못하고 떨고만 있었다. 가자. 세자가 뒤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죽은 듯이 서있던 권초의 아내가 입을 열었다.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어서 말을 하라. 세자는 다시 돌아서며 권초의 아내를 뚫어지게 쏘아본다. 개가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옵니다마는 바깥 어른이 계실 때 가져가심이 옳은 듯하옵니다. 세자는 권초의 아내에게 다가섰다. 손을 들어 턱을 밀어 올렸다. 세자의 가슴이 세운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개보다 권초의 아내를 탐할 수가 있는 세자였기 때문이었다. 내게 시비를 거는 것은 나를 쉬어가라 함이렸다. 권초의 아내는 흠칫 놀라면서 한 걸음 물러섰다. 세자는 이글거리는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개는 얻으셨사옵니다. 그만 환저하시옵소서. 저하. 새우는 간곡히 채근했다. 세자는 입맛을 다시면서 돌아섰다. 잔뜩 아심을 남긴 얼굴이었다. 그러나 배종했던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서 헤어나듯 안도했다. 만일 세자가 권초의 아내를 범했다면 유분어 겁탈이 되었을 것이었다. 행렬은 어둠을 뚫으며 세자궁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잠시 전에 있었던 일들이 이들의 마음을 착잡하게 했으리라. 세자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세우나 너는 왜 장가를 들지 않느냐? 저 같은 천인에게 시집 올 처녀가 어디 있사옵니까? 모르는 소리. 너도 모르는 사이에 예쁘고 좋은 규수들이 남에게 시집을 가고 있음이 아니냐. 저는 천인이옵니다. 당차는 소리. 스스로 천인 하니까 되려는 일도 안 되는 게야. 내가 그러는 동안 남들이 예쁜 처녀를 다 차지하고 있음이야. 새우는 세자의 말뜻을 깊이 헤아릴 수 없었고 세자 또한 자신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다. 개를 끌고 궁으로 들어가는 동안 줄곧 세자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쁘고 귀여운 계집들이 모두 기수인 것이 아니라 남의 아내가 되어 있는 여인 가운데 기수 못지않은 예쁘고 귀여운 것이 있다는 생각이었다. 결국 권초의 아내는 세자의 가슴에 그 같은 생각을 심어놓은 여인이 되고 만다. 세자는 밤을 나는 사람이었다. 밤이 되어야만 즐겁게 활개를 칠 수가 있다면 부엉이나 올빼미에 비해 무엇이 다르겠는가. 부엉이나 올빼미는 낮에 잠을 자고 밤이 되어야 생생하게 살아나는 날짐승이다. 그것들은 저보다 약한 것을 밤에만 취하고 있는 것이다. 세자, 성년이 되어가는 세자가 밤을 즐기고 있다면 장차 이 나라 보위를 이어갈 세자가 밤마다 궁장을 넘나들고 있다면 게다가 남의 것을 탐하기를 일삼고 있다면 어찌 되는 것일까. 폐쇄자의 길이 남았을 뿐이었다. 이번 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